관계사 배우겠습니다. 관계사. 우리가 연결하는 말을 첫 번째 접속사라고 배우고 접속사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사 배우는데 오늘 관계사를 배우겠습니다. 관계사라는 건 관계 대명사와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이 두 가지를 관계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관계사의 특징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이제 관계 대명사라든지 관계 부사가 문장을 이끌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이것을 우리가 관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 what,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 그다음에 관계 부사, 그다음에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사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먼저 주격 관계 대명사다 그랬죠. 주격 관계 대명사. 첫 번째 관계 대명사 이해할 것이 주절이 있고 그리고 종속절이 있는데 이 종속절에 있는 문장에 관계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이 종속절을 이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절에 있는 어떠한 명사를 얘가 수식을 합니다. 수식. 요런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절과 관계대명사 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 I have a doctor, I have a brother. 내가 형제가 하나 있다. 그런데 요 명사를 Who likes swimming? 수영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이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이때 원래 이게 합쳐지기 전에는 I have a brother 라는 문장과 He likes swimming 이라는 문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쳐질 때 꾸밈을 받는 이 명사와 그 관계대명사에 있던 문장에 있는 한 명사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같은 존재를 지우고 거기다가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관계대명사를 지우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my father bought me a shirt. 그 다음에 which is made of cotton. 그것은 cotton 면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my father가 나에게 셔츠를 사줬어. 근데 그것은 cotton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때 a shirt와 이 it이 같은 존재죠.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고 which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어가 없어지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당연히 동사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이 비동사와 함께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바로 분사나 형용사만 남는다. 요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행사는 주절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목적어나 보어는 문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대가 뒤에 와서 붙지만 주절에서 주어가 선행사인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어가 선행사인 경우는 이 주어를 관대절이 꾸미고 나면 이 관대절 뒤에 또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절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수일치에 주의를 해줘야 돼. 수일치. 그러니까 얘를 보고 요 앞에 있는 주어를 보고 동사 수일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이에 들어간다. 괄호치고 끊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예문 나오면 한번 볼게요.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 사물인 경우에는 which,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that.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the thing 같은 어떤 특정하지 않은 사물을 가리킬 때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뭐뭐인 뒤에 거인 것, 관계대명사인 것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요 선행사까지 포함해서 what으로 바꿉니다. what은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맨 처음 배울 때는 의문사로 먼저 배우잖아요. what을. 의문사는 무엇,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물어볼 때는 의문사고, 그 다음에 뭐뭐인 것 이럴 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줄여서 선포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선행사가 the only 유일한, the very 바로 그, 그다음에 no, some, all, every 등으로 꾸밈을 받을 때, 그리고 최상급이나 서수의 꾸밈을 받을 때 이때는 주로 that만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요. 이번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앞에 나오는 선행사와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절에 원래 있던 명사나 대명사가 같을 때 그것을 없애주고 관계대명사를 넣는데 그 같아서 없애준 게 관계대명사절 내에서 목적어였다. 그러면 목적어를 없애고 들어간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정리를 해보면 관계대명사 절에는 반드시 주어 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가 관계대명사 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포인트가 바로 뒤에 주어나 또는 목적어가 생략돼 있냐 아니냐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는 이게 완벽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주어 또는 목적어가 생략된다. 목적어는 또 크게 두 가지죠.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았더라도 뒤에 보면 전치사만 띡 나와 있고 뒤에 명사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쓴다 그랬죠. 이게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전치사만 혼자 나와 있고 뒤에 명사가 따로 안 써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I lent him the book. 그 책을 빌려줬어. 근데 I bought, 원래 여기 it이 있었겠죠. I bought it. 내가 그것을 샀어. 목적어가 없어지고 관계대명사 which를 넣은 거죠. 이런 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략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혼자 생략 못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한 경우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경우에 주격관대와 비동사를 같이 생략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혼자 생략하는 경우는 없는데 목적격관대는 그냥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쓸 수 있는데 목적격에 한해서는 whom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똑같죠. 그 다음에 사람, 사물, 동물 상관없이 that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선행사를 포함하여 what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선행사가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 no, some, all, every 등으로 꾸밈을 받는 경우엔 that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봅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와 뒤에는 마치 이 주어처럼 주어 같은 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목적격 관대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격과 목적격을 구별하는 가장 빠른 팁 중에 하나가 주격 관대는 얘가 만약에 주격 관대였다 그럼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아 얘는 주격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목적격 관대가 나오면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 이제 목적어가 오히려 없어진 거죠. 여기 목적격 이렇게 구별을 해요. 아 관계대명사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주격관대. 그 다음에 명사 주어가 나오면 목적격관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얘랑 헷갈리는 거죠. 목적격관대도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니까 이거 목적격인가 보다 그러고 사람이니까 후 넣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brother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대로라면요, 이 brother란 말이 뭐 a brother라든지 this brother라든지 뭐 소유격 brother라든지 요런 식으로 쓰이죠 보통 주어라면. 근데 혼자 딱 명사만 나와 있는 경우 이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a girl 하고 이 brother하고의 관계를 봅시다. 이 앞에 선행사의 형제 요렇게 해석이 되면 앞에 선행사의라고 해석이 되면 요때 요 칸이 비어 있을 때 이게 그 소유격 관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brother하고 앞에 나오는 girl하고의 관계가 그 소녀의 형제 그러니까 남동생 오빠가 유명한 배우인 소녀를 난 알고 있어 이렇게 될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앞에가 사람이 나오는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 나오는 경우에는 whose를 쓰지만 사물에 나오는 경우에는 whose도 쓸 수 있고 대신에 of which도 쓸 수 있어요. of which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가 지금 사물이죠. 그래서 whose mission 이렇게 써도 되지만 of which the mission 이때 중요한 건 of which 쓰면 더를 써준다는 겁니다. 더를 그리고 of which를 여기 of which the 이렇게 써도 되지만 the mission of which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똑같아요. 근데 복잡하죠. 가장 짧은 whose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둡니다. 사물인 경우에는 of which 더 명사 혹은 더 명사 of which 이렇게 두 가지 경우도 쓸 수는 있다. 소유격 관대의 경우엔 그래서 이 선행사의 뒤에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선행사가 특정한 명사다. 예를 들어서 뭐 더 북이라든지 혹은 더 맨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경우에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게 만약에 뭐 없어졌어. 그러면 남자인지 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략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더띵이 선행사야. 이게 더띵은 뭐 그냥 것이죠. 어떤 사물이나 일을 나타내죠. 이거는 특별히 없어져도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처럼 긴 경우에 이거 좀 쓸모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 단어인 what으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이때 뒤에 거인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산 것이야. 이렇게 내가 산 것이야. 산 물건이야. 라는 뜻이죠. For my son's birthday. 나의 아들의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the thing, 복수면 the things that 혹은 which로 바꿀 수 있다. 뭐뭐인 것 이렇게 해석한다. what이 이끄는 절은 원칙적으로 단수 취급한다. 그냥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일지 단수일지는 몰라요. 뭐뭐인 것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산 게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는 원칙적으로 여긴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일단은 단수 취급한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what이 자 여기서 하나 조금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다루고 갑시다. what이 이게 의문사로 쓰인 what이냐 혹은 선포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쓰인 what이냐 요걸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또 한 가지는 what을 넣을래 that을 넣을래 이런 문제가 나와요. what을 넣을래 that을 넣을래라는 건 what은 앞에 일단 선행사가 없어야 되겠지. 선행사가 없고 그 다음에 얘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는 형태. 이렇게 되면은 이제 what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that은 얘가 관대일 수도 있지만 얘가 접속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대의 경우에는 앞에 일단 선행사가 있죠. 당연히 선행사가 있어야, 그러니까 명사가 꼭 있어야 되고 얘가 얘를 꾸며야 되지. 그리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생략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접속사라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걔를 꾸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주어 또는 목적어의 생략이 없어요. 생략이 없어. 생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1, 2형식이라면 원래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 생략될 것도 없고요, 목적어가. 그 다음에 3, 4, 5형식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목적어는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 what이냐 대시냐 혹은 그것이 관계대명사 대시냐 접속사 대시냐 구별하는 팁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문법 어법 문제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봅시다. 자, 요 문장 보세요. She is a friend. 그녀는 친구야. 근데 with whom I live. 원래는 내가 그녀와 함께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원래 she is a friend하고 원래 이게 I live with, 이게 여자일까 남자일까? with she군요. she with her 뭐 이렇게 돼 있던 문장이겠죠. 이게 합쳐진 거죠. 그랬을 때 전치사의 목적어인 her를 없애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관대를 붙이고, 근데 이 with를 여기다 안 놔두고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관계대명사와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앞으로 나갈 때는 who는 못 써요. whom만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who는 못 쓰고요. 이거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생략해서는 안 돼.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전치사와 앞으로 함께 나가면 who를 못 쓰고요. whom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생략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that도 못 씁니다.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that도 안 써요. 요것도 포인트로 기억해 두세요. 다음 적어법상 어색한 거 고를 때. 그리고 요렇게 쓸 수도 있지만 with를 앞으로 안 데려 나갈 수도 있어요. with를 그냥 여기다 놓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who도 쓸 수 있고 whom도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는 생략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치사를 데리고 나가질 않으면, 앞으로 데리고 나가질 않으면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who, whom, that 생략. 그죠? 근데 전치사를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that 못 쓰죠. who도 못 쓰죠. 그 다음에 생략도 못 합니다. 그대로 다 써야 됩니다. 이거를. 그죠?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둡니다. 암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봅시다. 관계부사. 관계부사라는 것은 일단 아까 앞에서 배웠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원래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뭘 많이 나타내냐면, 이게 부사구라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로 많이 나타내죠.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I met James that day. 나는 그 날에 제임스를 만났어. I arrived there on that day. 내가 그곳에 그날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on that day는 그날에라는 시간 부사구였어요. 근데 이때 that day하고 요때 that day하고 같은 거란 말이야. 그 전치사의 목적어랑 여기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같은 거니까 얘를 없애주겠죠. that day를. 얘를 없애주고 합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which를 쓸 수가 있죠. which나 that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생략도 가능해요. 이때는 전치사를 여기다 놔두면 아까 얘기했듯이 which나 that이나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치사를 데리고 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on which라고 그랬죠. on which.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없고 이거 아까 다시 복습이에요. 생략 안 되고요. 뭐가 안 돼? that도 안 돼요. 사람이면 who도 안 됩니다. 이렇게 on which가 되는데 요게 보니까 시간 부사잖아. 그지? 시간 부사구면 on which를 whe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원래 부사구였는데 없애버리고 쓴다. 한 단어를 쓴다. 그러면 관계 부사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거랑 연결시켜야 돼.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를 이제 목적을 없애고 관대로 연결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대였는데 이것이 시간, 장소, 이유, 조건, 방법 등의 부사의 역할을 하던 놈이다. 그러면은 시간이면 when. 그 다음에 이유면은 당연히 장소면 당연히 where. 그 다음에 이유면 why. 조건이면 조건은 관계부사 나올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방법이면 how.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경우에 이유면은 보통 the reason이죠. the reason. 요거 하나밖에 없죠. the reason. 이유. 그 다음에 방법이면 the way.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the way, how의 경우에는 the way를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씁니다. 둘 중 하나만 쓴다. 두 개 다 쓰면 틀립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 놔야 됩니다. the way,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쓴다.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결정할 때 말이죠. 이 부사고 이게 좀 기억할 게 있는데 시간의 경우에는 오는 at부터 할까요? at부터 작은 것부터. 자, at은 정확한 시각에 쓰죠. 정확한 시각이 선행사다. 그럴 때는 at which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은 하루 개념, 날짜 개념. 일 때는 on 쓰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on which가 되는 거고, 이는 월 이상의 긴 기간. 일 때는 in whic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의 경우에는 어떤 작은 특정한 장소, 좁은 장소, 그리고 넓더라도 어떤 특정한 약속 장소 같은 특정 약속 장소처럼 좀 지정이 되는 장소에는 at which, at을 쓰죠. 그 다음에 in 같은 경우는 넓은 장소, 마을 이상의 넓은 장소. 일단 in which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사방이 막힌 공간도 in을 쓰긴 쓰죠. 사방이 막힌 공간도. 그래서 이렇게 in which냐, on which냐, at which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ow의 경우에는 in which를 씁니다. how의 경우는 in which 이거 써놔. 그 다음에 why의 경우에는 for which를 씁니다. 만약에 선행사를 쓰고 관계대명사로 쓴다면 for which 쓰고 얘는 in which를 쓰고 자 이렇게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자, 굉장히 쉬워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콤마를 찍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속적 용법이다 얘기를 합니다. 문장을 보면 제한적 용법, 콤마가 없는 걸 한정 용법, 제한 용법 이러는데 그런 문장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렇게 콤마가 찍히는 문장을 특별한 경우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 일단 쉼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 먼저 포인트 잡고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나는 에이미를 좋아해. 근데 걔가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럴 때는 for 쓰면 되겠죠. 이게 때문에니까. 그녀가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해. 나는 그녀를 좋아하는데 에이미를 좋아하는데 그녀가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전치 접속사 플러스 명사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 순서가 그 다음 거는 이제 해석 순서가 얘를 먼저 해석하고 그 뒤에 걸 해석한다. 그냥 나온 순서대로.
제한용법은 뒤에 거 먼저 해석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었는데 이거는 그냥 나온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도 마찬가지. 콤마 찍히면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고 이것도 뭘로 바꿀 수 있냐 이거는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꿀 수 있죠. 당연히 뒤에 보면 이제 장소부사, 장소의 경우엔 장소부사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관계대명사 that은 그리고 what은 계속적 용법 다시 말해서 콤마 찍힌 뒤에는 쓰지 않습니다. that 쓰이면 틀려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법이니까 기억해 둡니다. 콤마 찍히면 that 안 쓴다. 왜 콤마 없는 데는 that이 다 들어갔죠. 거의 대부분 다 쓸 수 있었죠. 근데 여기는 못 쓴다. 그 다음에 why와 how도 계속적 용법으로 쓸 일이 없다. 이것도 기억해 둡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서 법상 틀린 거 고르세요 할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는 ever가 붙는 애들을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다 부르는데 복합관계사다. 뭐 어떤 누구라도 아무리 뭐뭐라도 뭐뭐 하든지 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합관계대명사 붙은 게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쓰이면 우리가 이걸 명사절로 보고요.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양보의 의미로 보통 혹은 시간의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사람과 사물을 나타내는 whoever, whichever, whatever를 갖다가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주어로 쓰일 수 있겠죠. 주어나 목적어로. 그럴 때는 명사절. 근데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누가 뭐뭐 할지라도 이럴 때는 부사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꿀 때도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쓰일 때는 anyone who, anything that, 그 다음에 anything that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누가 뭐뭐 할지라도 그럴 때는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뭐 이렇게 쓴다 그랬죠. which와 what의 차이는 알죠? 이거는 which는 선택할 보기가 있는 때는 which를 쓰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주관식일 때는 what을 쓴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이 아닌 시간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이걸 목합관계 부사라고 부르는데 whenever 할 때 뭐뭐 할 때마다 at any time when 이렇게 되는 그냥 장소 부사 시간 부사절 장소 부사절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장소일지라도 어떤 시간일지라도 어떤 때일지라도 이럴 때는 양보의 부사절 해석 자체가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되면 양보의 부사절이다 이렇게 본다 말이죠.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따 문제 하나 조금씩 볼게요. 사람인 선행사를 포함하는 복합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whoever 대신에 whomever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봅시다.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무엇을 하더라도 finish your homework, 숙제를 끝내라 by 9 o'clock, 9시까지. 이때는 얘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죠. 그래서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보의 부사절로 보면 되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두 문제 봅시다. 어느 것을 고르더라도 당신은 만족할 것이다. 그러면 이거 뭐야? 네가 고른다. 무엇을 고르더라도. 이게 만약에 보기를 줬다면 whichever고 보기를 안 줬다 그러면 whatever가 되겠죠. Whatever you choose, 네가 뭘 고르더라도 you will be satisfied. 너는 만족스러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확실히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